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과정에 필요한 용어 몇 가지를 익히시고 실제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UML입니다. 시스템을 위한 범용 시각화 모델링 언어라고 되어 있죠. 랭귀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UML 방법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케이스입니다. 즉 도형을 그리는 업무를 자동화한 그래픽 도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비주얼 패러다임을 우리가 실습을 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ISP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즉 기업의 어떤 그 목표와 부합되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ISP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SP를 논할 때에 우리가 CSF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즉 주요 핵심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 업무 수행을 자동화시킴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한 뒤에 우리가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 UML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시겠습니다. 자,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놨죠. 이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UML은 내부의 복잡한 사실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즉 그래픽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의 업무 내용을 명확화시킴으로써 어떠한 시스템 개발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출력물들을 산출할 것인가에 관한 업무 명확화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UML 과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드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개발자들이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그 프로그래밍화 시켜 나가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니즈가 무엇인지, 즉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명시화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개발 기간이라든가 비용 등을 단축시키고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런 프로그래밍, 즉 이 UML을 통해서 단순화를 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화 시켜 나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언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계어, 즉 컴퓨터는 이 0과 1의 어떤 그 이진법으로서 그리고 8비트, 즉 8단위로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기계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언어들로서는 너무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거쳐서 3세대 언어인 코볼이나 포트란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해서 C++이나 자바 등을 개발하게 되죠.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점차 진화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즈 케이스. 시스템 행위를 모델링해서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간단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액터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액터라고 하면은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혹은 시스템. 단순하게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act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 즉 액터가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액터, 즉 고객이라고 하는 이 액터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 즉 화살표 등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유즈 케이스를 그래픽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제품입니다. 시스템의 초기 버전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 수정된 시스템을 다시 제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수집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SDLC를 대체하는 어떤 발전적인 모델로서요. 조직이 단순할수록 빠른 시제품을 출시한 뒤 소비자의 니즈나 완츠를 반영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 나가서 버전업 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프로토타이핑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